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60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도 실시됩니다. 잦은 비의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육 부진과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크게 떨어진 도내 대학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인기 학과를 폐지하고 선호도가 높은 학과 정원을 늘리는 학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의 계획과 전략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도민 전체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2.2%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60세 이상 접종도 시작되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도민 전체 기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1차 접종률은 12.2%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하기 전보다 약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서는 50.1%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데 대상자가 모두 접종할 경우 도내 전체 접종률은 24%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불안감에도 노쇼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을 만큼 참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엔 60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겪었었던 일상생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있었던 거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작용이지 않았나.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40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타 지역 접촉자로부터 발생한 가족 간 N차 감염 사례입니다. 제천 우즈벡 외국인 관련 확진자 발로 충주와 음성 지역의 외국인도 N차 감염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 국민과 저희 도민이 전체 70% 이상 집단 면역이 형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마스크 착용과 이제 생활 방역. 영동에선 60대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아와 조리사가 확진됐는데 영동구는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요즘 장마가 아닌가 의심이 들 만큼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잦은 비에 이상 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생육 부진에 각종 병해충까지 번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이미 수확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익은 토마토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하루 걸러 계속된 비로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 아침 저녁 이상 저온 현상으로 토마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전혀 수확 못했어요. 수확이 할 수가 없지. 지금 뭐 이틀에 한 번씩 이틀씩 비 오고 하루 해 잠깐 났다 이런. 수박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생육이 부진한 데다 입마른 병 등 각종 병해충까지 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좀 늦고 또 이제 수정 때 좀 힘들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벌이 이제 마음대로 안 노니까 13년 만에 처음이에요, 진짜로. 최근 이상 기후로 생육 부진과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가운데 절반 가까이 비가 내렸고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지만 아침 저녁 7, 8도까지 떨어지는 이상 기후가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환기를 자주 해주고 온습도를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제피 곰팡이병이 만연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주도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어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올해 충북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한마디로 앞으로 몇 년이 대학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일 것입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에 깜짝 놀란 도내 대학들이 즉각적인 학과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대학의 올해 신입생 정원 미달률은 12.4%, 미달 인원수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도 도내 사립대학들은 지난해보다 9.7%포인트나 떨어졌고 특히 전문대는 충원율 72.6%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는데
한 개 대학으로 지정되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내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원대는 경영과 공학 계열 정원을 150명 줄이고 선호도와 취업률이 높은 레저 스포츠와 뷰티, 경찰행정과 사회복지학과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또 최근 인기가 많은 웹툰 콘텐츠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충청대는 내년 모집 정원을 130명 대폭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와 치위생과의 정원은 늘렸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 역시 인기학과인 자동차 관련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전체 모집 정원은 24명 줄였습니다. 비인기학과를 폐지하고 선호도와 취업률이 높은 학과 정원을 늘리는 학제 개편으로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학력유 감소 또한 수도권 대학들의 진학으로 인해서 입학률이 많이 떨어지는 산업 수요에 맞추고요. 또한 대학 발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부 학과를 입학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충북에서 한 개 대학에 포함된 곳은 모두 8곳. 교육부는 하반기까지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주 도심 통과 충청광역철도망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백방으로 노력해왔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남은 한 달 동안의 계획과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대 한 달입니다. 하지만 앞서 6월 중순 열릴 철도산업위원회가 청주도심 통과 여부를 가를 사실상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정치권은 이에 국토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에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약속대로 당정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청와대까지 건의된 만큼 무시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이야기됐던 세 지역에 관해서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종 지사는 조만간 김부겸 총리를 만나 청주도심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부 여당 내 주요 인물을 거의 만나는 셈입니다. 민간 차원의 대정부 압박도 계속됩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쟁취 범시민 비대위는 충청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청주시 의원들이 진행 중인 국토부 앞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엔 청주에서 청주도심 통과를 기원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촛불 문화제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2차, 3차 계속해서 좀 개최할 그런 좀 생각이고요. 청주도심 통과를 염원하는 충북 민관정의 마지막 노력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인 평준화가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개의 고교를 놓고 평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론조사까지 하는 게 특이한 사례인데 그만큼 주민들의 바람이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3만 명 가까이 살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서전고 단 한 곳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400명, 500명씩 정도 졸업을 하는 데 반해서 기존 학교가 한 100여 명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가야 되고 또는 2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이런 지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본선고 설립이 꾸준한 요구였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라는 것. 이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8%가 넘는 2,700여 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단 2곳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뭘까? 학생 유출과 유입에 제한을 둬 혁신도시에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되니까 2022년 3월 고입 전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혁신도시에는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공예를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비엔날레인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개막을 100일 앞두고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온라인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는데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공예도시 청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지난 1999년 시작해 12회째를 맞는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입니다. 4개 부문의 본 전시회는 미국과 체코, 일본, 이스라엘, 남아공 등 23개 나라 99명의 작가의 작품 3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섬유와 종이, 금속, 나무와 돌 등 친환경 소재로 한 수납용기와 가구 조명, 장신구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사부,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지난 200년간의 도구의 변천사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조명합니다. 수준 높은 작가의 작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예 키트도 첫 도입됩니다. 작가의 시연 영상을 따라서 금속 모빌과 나전 오칠함, 금속 펜던트, 나무 도마 등 14종의 키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조적으로 감상의 대상으로 멀리 있는 예술과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삶과 예술이 일체가 돼서 본인들이 예술가가 되는 그런 체험이 되는 비엔날레가 되길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예 비엔날레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의 작품 설명과 참여 작가와의 인터뷰 등을 외국어와 함께 송출하는 방식의 온라인의 강점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그 온라인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작가의 메이킹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작가의 그동안의 배경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중심적으로 소개하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40일간 열리며 청주시는 폐막식에서 비엔날레 도시를 넘어 공예 도시를 지향하는 선언을 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저소득 가정은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중견기업이 이들 가정을 위해 갖가지 육아용품을 담은 일명 마더박스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머리보호대, 체온계 등 갓난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12가지 선물이 상자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이 선물 상자에 붙은 이름은 마더박스.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출산 축하용품인데 도내 한 중견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을 했었고 각 물품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올바르고 또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길. 최근 5년 사이 충북의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업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살기 좋은 또 도충도 도가 되고 또 우리 기업도 그게 또 일조를 하는 또 뿌듯한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마더박스는 요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 유지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물품들을 급히 지원해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더박스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저소득 가정 42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지사는 영상회의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청주 도심 통과 반영에 대한 도민 열기를 중앙정부에 인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며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5,050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주시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 5,356명을 조사한 결과 4명이 산업단지 2곳에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속 후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는 등 투기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세복 영동군수가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옥천 노선을 영동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동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 대전 옥천 연장 사업에 영동이 포함되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뜻이 담긴 군민 3만 6천여 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충북 지역 과수화장병 발생 건수가 100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도내 과수화장병은 9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34.7헥타르에 이릅니다. 시군별로는 충주시가 가장 많은 70건, 제천시와 음성군이 각각 13건, 단양군 2건, 진천군 1건 등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최근 계속된 비로 과수 화장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